네, 요즘 인터넷에 보면 부자들 많잖아요. 몇십억 부자들, 뭐 미국 주식, 강남 아파트, 비트코인 뭐 이런 걸로 또는 의사 아니면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.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상위 1% 부자의 기준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수십억 우리나라 부자분들이 수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30대 분들도 이렇게 많았지만 대부분은 사실 50대 이상 분들이 많았고요.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은 수십억 이상 갖고 있지 않잖아요. 이 댓글만 보면 대부분 나만 돈 없는 것 같고 나 빼고 다른 사람은 펑펑 쓰는 것 같고 난 매일 열심히 사는데 고작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네.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. 근데 정작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런 분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 50대, 60대 이상이고요. 그리고 그렇게 돈 모으기까지는 젊어서 소위 말하는 개고생 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. 정말 고생하신 분들. 저도 사실 30대에 빚이 1억 있었거든요. 집 당연히 없고 차도 없고 대신 빚만 1억 좀 넘었어요. 요즘 자산 몇십억 이상이신 분들도 많으니까 1억이 마치 작은 돈으로 아시는 분도 있지만 30대 1억 빚은 정말 엄청나게 느껴지거든요. 그 압박감. 흑수저 출신이라서 대학 등록금 스스로 벌어서 내고 대학원 학비도 내고 이래서 번 돈은 또 어머님 갖다 드리고 하니까 어느새 1억 빚돼 있더라고요. 근데 또 황당한 게 거의 매일마다 이렇게 이자가 자동이체로 쏙쏙 나갔어요. 매월 계속 반복됐고요.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이렇게 빚이 이자만 매월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있으면 사실 현타가 올 때가 정말 많았어요. 이자만 이렇게 나가지 원금은 또 따로 나갔거든요. 회사에서도 항상 점심시간 이럴 때 혼자서 현타 올 때 저거 언제 다 갚지? 이런 나는 완전 뒤처지는 느낌 이런 걸 받았는데 사실 정말 암울한 건 뭐냐면 웬만한 고소득자가 아니면 월급으로 빚 한 달에 많이 못 갚습니다. 빚이 1억이면 매월 200만 원씩 갚아도 한 5년에서 10년 이렇게 갚는데 아무리 빨라도 200씩 갚아도 5년은 걸리죠. 이자까지. 근데 월급 받자마자 갚아도 대출 잔고는 거의 줄지 않아요. 1억 1천만 원이 빚 갚으면 1억 800만 원 되는 거죠. 물론 자기 개발 열심히 하셔서 고연봉 받으시면 1, 2년 안에도 갚으시는 게 가능은 합니다. 하지만 대부분은 3, 4년 이상 그리고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겠죠. 네, 사실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순자산 마이너스 1억이면 몇 등일까요? 네, 하위 0.2%입니다. 순자산 1억 미만이면 하위 0.2%. 만약에 1000명이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1000명 중에서는 998등인 거죠. 거의 꼴찌란 거예요. 이때는 독하게 마음 먹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서 저도 빚 많을 때는 보증금 60에 월세 10만 원대 이런 데도 살아봤는데 뜨거운 물도 막 안 나오고 문틈으로 찬바람 막 들어오고 이런데요.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. 젊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가장 기본은 무조건 아끼기. 웬만하면 걷거나 대중교통 그리고 먹는 거 아끼고 식당 가면 제일 싼 메뉴 양 많은 거 저는 이런 거 먹었거든요. 옷도 사서 저렴한 거 사서 기본 10년씩 입고 이런 거 빨리 갚아야지. 이거 5%, 6%, 7% 이자 다 내면 평생 돈 못 모으겠죠. 은퇴 노후 준비 어떻게 하나요? 그 다음 중요한 건 몸값 올리기. 전 당시에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였으니까 자격증 따고 외국어 공부하고 이직하면서 몸값 올리고 이런 걸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나중에는 그게 연봉이 3천, 4천이 7천, 8천, 1억 되고 많으면 2억까지도 가겠죠. 그러면 빚도 금방 갚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죠. 근데 그거 아세요, 여러분?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거의 5%가 됩니다. 여기 보시면 가구수 기준으로 고위험 가구 비중이라고 하는데 5%가 순자산이 마이너스예요. 부채가 자산보다 높은 거죠. 집이란 차 가진 자산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이런 가구가 전국에 100만 가구 넘게 있는 거고요. 가구당 2명씩만 잡아도 전국에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넘게 있는 거죠. 이런 분들을 한국에서는 고위험 가구로 분류합니다. 고위험 가구. 자칫하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가기 쉬운 가구예요.
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소득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을 이자로 내는 가구예요. 쓸 돈이 없는 거죠. 최근 고위험 가구 비중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어요. 거의 한 2배로 늘었죠?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훨씬 더 충격적인데, 전체 가구 중에서 부채가 가구, 자산을 초과하는 가구가 15.2%입니다. 전체 300만 가구 이상이고요. 개인 수로 보면 700만 명에서 8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죠. 이게 사실 정확한 수치인 게 소위 말하는 부동산 호가 기준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을 한국은행에서 추산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동화 가능 금액 기준이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. 그래서 15.2%, 700만, 800만 정도가 이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가구입니다. 이런 분들이라면 보통 이율이 아무리 낮아도 뭐 6%, 7%대, 8% 이상, 10%까지도 가거든요.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.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변호사업에 종사하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. 매월 소득보다 이자가 더 나가서 이자 갚기도 어려우신 분들, 이러면 엄청난 문제인 게 갚아야 할 금액이 점점 커지거든요. 대부분 이자율도 높습니다. 막 10%, 15%도 이래요. 아까 말한 고위험 가구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. 이분들은 사실 더 늦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. 지금 29세 이하가 부채가 2022년에만 40% 이상 늘었어요. 그리고 39세 이하는 자산 대비 그 저축액보다 금융부채가 140%로 저축보다 금융부채가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개인회생도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네, 이분들은 차라리 개인회생 신청하는 게 낫고요. 이게 사실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붓고 있는 건데 빚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에요. 이제까지. 이럴 때는 하루빨리 개인회생 신청해서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봐야 돼요. 그 후에 새 출발하시는 거죠. 그리고 20대에 제가 투자 시작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, 남들 투자할 때 대출 갖고 있으면 이거는 한 10년, 20년은 인생 늦어지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 20대에 투자를 시작하면 25세 시작하면 비교적 작은 금액인 월 300달러, 40만 원 투자하면 은퇴할 때 50만 달러, 우리나라 돈은 7억 정도 되는 거죠. 7억 모으고 노후 자금을 쓸 수 있어요. 하지만 빚 갚다가 막 35, 40에 투자하면 절대 못 쫓아잡습니다. 35세 투자 시작하면 똑같이 40만 원씩 부어도 이거 50만 달러의 절반밖에 못 모아요. 한 3억 5천, 4억 정도? 그렇기 때문에 빚 갚는 시간이 길어져서 만약에 저축을 늦게 시작한다면 이게 사실 쉽게 남들보다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20대에 최대한 빨리 빚 갚고 아끼고 적은 돈이라도 빨리 투자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말씀드리고요. 젊을 때 저축 못하면 나이 들어서 피눈물 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기 개발하시고 몸값도 높이고 틈틈이 투자도 조금이라도 공부하셔야 돼요. 아무리 돈 없어도 조금씩이라도 투자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지금 나는 경제적 자유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까 제가 투자 공부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죠. 빚 갚으면서도 조금씩이라도 투자해보고 계속 공부해야 해요. 빚 다 갚으면 이걸 토대로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리스크 성향에 맞는 투자 자산을 골라서 본격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. 자신이 없으면 뭐 안정적인 자산으로 하셔도 돼요. 매월 40만 원씩 뭐 적립식 투자하셔도 되고요. 이게 모이면 은퇴할 때 꽤 모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. 적어도 노후 준비는 됩니다. 계속 몸값 높이시고 근로소득이 처음에 특히 종잣돈 마련에는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 다음에 투자도 마찬가지죠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식도 국내 주식이 있고 미국 주식이 있고 부동산도 아파트나 상가 같은 수익성 부동산이냐 아니면 요즘엔 가상화폐도 있고요. 제가 주위 분들과 얘기해보면 자신에게 잘 맞는 분야가 있더라고요. 투자도 미국 주식으로 수십억 버신 분도 있고 아파트만 투자해서 버신 분도 있어요. 요새는 비트코인으로 버신 분들도 많죠. 그래서 처음엔 아주 조금씩이더라도 경험상 여러 가지 투자를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자기에게 잘 맞는 투자 분야를 알게 되고 순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. 주식은 흔히 여기 보시면 위험하고 부동산이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부동산도 2005년에서 2009년에는 급락했었습니다. 미국 기준이고요. 하지만 롱텀으로 보시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쉽게 샀다 팔았다 안 하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실 중요한데 모두 우상향하고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공부하시되 길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. 자, 오늘은 빚 1억 갚기까지 이야기를 말씀드려 봤는데요.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청하고 계신 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, 아직 젊은 분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빚 갚으시고 종잣돈 마련하고 투자하셔서 모두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